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젤리파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세제 개편으로 더욱더 강력해진 ISA 계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ISA 계좌는요, 2016년도에 국민재산 분리기를 목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출시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받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이 상품을 외면할 때 지금까지도 잘 운영을 해서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계좌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일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상품의 진가를 잘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시청하시고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상품의 이름은 ISA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ISA 계좌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 안에 다양한 상품군을 담을 수 있습니다. 펀드와 ETF는 기본이고요. ELS, 예금, RP,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까지 담을 수 있어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이 계좌 안에서 일반 상장기업 주식도 함께 담을 수가 있게 돼서요,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그냥 일반 계좌에 이 상품들을 분산 투자하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이 IS 계좌에 담아서 운영을 하느냐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계좌의 메인 혜택은요, 바로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의무납입 기간인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만기 5년이 되면요 자동 해지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요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요 선택적으로 연장까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입 한도는요 1년간 총 2천만 원을 납입할 수가 있고요,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만 납부하시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서민형으로 만약에 가입하셨을 경우에는요, 현재까지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납입 한도를요 이후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2021년도에는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A 계좌에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밖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납부를 못한 1,500만 원에 대한 한도를요 그 이후 연도 2022년도로 이월을 해서 2022년도에 납입 한도는 3,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시겠죠?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과세가요, 그냥 이 ISA 안에 가입되어 있는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가입 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총 이익과 손실을 통산을 해서 최종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해외 펀드에서 600만 원의 수익을 보고요, B라는 해외 펀드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만약에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개의 상품이 별도니까 따로따로 세금을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B라는 해외 펀드는 손실을 봤으니까 일단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 A라는 해외 펀드는 600만 원의 수익을 봤다고 했으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해서만 15.4% 해서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IS의 계좌에서는요 A펀드와 B펀드의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은
300만 원을 보게 된 거고, 비과세 한도가 아까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의 이상, 즉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 원 곱하기 9.9% 해서 99,00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8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절세 혜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즉 이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ISA 계좌는 상품의 환매하는 시점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 계좌의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과세 이연의 장점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기 시점까지요, 중간에 펀드를 환매할 수도 있겠죠. 다른 펀드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럼 이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안에서 이 세금이 다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의 재투자로 인한 복리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ISA 계좌를 그럼 어디서 가입을 해야 되냐, 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의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ISA 계좌는요, 전 금융권,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와 은행, 그리고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오직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증권사도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증권사와 보험사를 쪼개서 가입할 수도 있었지만 ISA 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온리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무 데서나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금융회사마다 이 서비스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상품은 말씀드린 대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했고, 예금이나 펀드, ETF, RP, ELS, 리츠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거를요, 모든 금융회사에서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가입했다면 예금은 담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증권사라고 해서 ETF나 ELS 등에 다 같이 투자가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ISA 계좌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IS 계좌에서 어떠한 상품을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주로 내가 좋아하는 재테크 방법이 모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IS 계좌에다가 주로 ELS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도 하고 리밸런싱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그냥 해외 펀드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투자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투자 상품을 주로 투자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ISA 계좌는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임형의 경우에는요, 해당 금융회사에서 우리의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것이고요. 이 신탁형의 경우에는요,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탁형에 비해서 일임형의 수수료가 더 비싸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수수료도 수수료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융회사마다 이 일임형의 수익률이 모두 달라요. 어디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ISA 계좌에 가입을 하기로 했고 일임형을 하기로 했다면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이 금융회사별 수익률도 모두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같은 일반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ISA 계좌 두 번째 영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ISA 계좌 선택 방법과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이 두 번째 영상도 꼭 확인하셔서 미리 이러한 불편함들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